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김동선입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 공론은 세종의 주요 이슈를 출연자가 브리핑하고 각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의견을 좁혀보는 공동체 공론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정 브리핑 시간입니다. 박기숙 홍보특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사연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행복도시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데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라는 자료와 지방시대 세종시민의 의견을 듣는 거와 그리고 지방의 국제화 우수 사례 시상금 전액을 기부한 세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내주시죠. 네,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에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라는 소식이고요. 행복청은 올해부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입지하는 세종동, 그러니까 S-1 생활권이죠. 세종동의 미래 교통 수요에 대비하고 인근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 이제 이렇게 했고요. 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수립한 행복도시 내부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토대로 금년 중에 LH와 함께 갈매로와 금남교 차로 확충을 하고 중앙공원 내의 96호선 도로의 선형 변경과 일부 입체화 그리고 절제로와 임난수를 지나는 십자형 신규 BRT 노선과 전용도로 설치 등의 세부 사업에 설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금강 횡단 교량 추가 설치 사업도 탄력을 받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행복청은 금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1억 원의 연구 용역비로 상반기 중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도 전합니다. 교통 흐름의 효율을 높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량의 적정 위치와 규모 그리고 사업 계획을 마련하여서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승용차나 교통량 감축과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네요. 행복청은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확충하고 신호 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에 세종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신성현 교통계획과장은 전했습니다. 자전거 도보 등의 비승용차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은 도로 정체 개선과 환경 오염 저감 등은 물론이고 건강 증진과 교통비 전략 등의 시민 개개인도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이요. 다음은 지방시대 세종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편인데요. 전국 첫 번째로 지방시대 종합 시행계획 수립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행정수도 넘어서 미래 전략수도 도약할 원년을 삼을 것이라고 강조를 한 내용입니다. 16일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시청 여민실에서 1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세종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날 세종시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총괄분과 세종시 지방시대 계획을 설명하였고요. 2024년 세병특별자치시 지방시대 시행계획안을 충청권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안과 수립 방향에 대한 시민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의견 수렴으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그리고 기획발전특구 추진계획, 세종시 지방시대 계획 또 충청권 초광역권 발전계획 그다음에 2024년 시행계획 수립 방향 발표 따라서 시민 의견 청취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희 위원장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4대 특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4대 특구는 기회발전 특구,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
도심 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비롯한 계획 이행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우 위원장은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날 지방시대위원회의 올해 우선 과제로 4+3 그러니까 초강력권 발전 계획과 2024년 경제정책 방향 경제정책 방향은 관계부처 합동의 1.4에 병시된 것이라고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가 본격 이행을 제시하는데요. 3종의 프로젝트가 과연 무엇인가 들어가 봤더니 생활인구 확대, 그거는 곧 세컨드 홈 활성화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문 인구 확대, 또 관광 인프라 조성이네요. 정주 인구 확대, 이것은 외국인 유입 지원과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이것이 바로 3종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지방주도 균형 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 지방시대 개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시대 의원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충청권 합동 추진단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산업행정 교통인프라 문화관광과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충청 초광역권의 미래상을 제시했는데요. 이날 참석한 지방시대의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방시대를 선도를 위한 세종시 역할과 발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경제산업과 자치분권 교육과 대학 혁신, 지역 균형 발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최민우 시장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이뤄갈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날 시청에서 잠깐 들렸다 왔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특히 지방시대위원하고 공동으로 한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는 못 가보셨죠? 현장에는 못 갔고요. 예, 보도 자료만 들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네. 현장에도 한번 가보세요.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그리고서 그 온 사람들 인터뷰도 좀 해서 이렇게 좀 생생하게 보내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러기에는 15분이 조금 짧습니다. 예, 길게 하시든지. 예, 다음에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지방에 국제화 우수 사례가 있었네요. 시상금 전액을 기부했다는 이제 또 따뜻한 소식인데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국제화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대한적십자사 세종지사에 기부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방의 국제화 우수 사례 공모전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의 국제화 우수 사례를 발굴, 시상하고 보급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했다고 합니다. 네. 세종시는 외국어 지원단 운영과 참여형 국제화 시책 그리고 우호 협력국에 대한 선제 대응과 6개 국제 협력 과제를 사례로 제출을 했는데요. 그 결과 지방 외교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로 지난해 12월에 장려상을 수상하여서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시 대외협력 담당관실 국제협력팀은 우수 사례에 선정된 과제 취지에 걸맞게 상금 전액을 국외 재난 구호 활동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도 했다고 하는데 이날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최근에 일본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었는데 이번 기부를 통해서 일본 재난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세종시는 지난해 튀르키예 지진 피해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조기 태영 당시에 우호 협력국인 튀르키예와 불가리아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우호 도시 세종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말씀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지부에 100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에서 얻은 상금을 가지고 더 좋은 받았던 목적에 부합된 것에 이렇게 쓴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특히 일본 지진이 발생해서 보도는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들었던 거는 그 노인이 그 집이 붕괴돼서 매몰되어 가지고 있다가 며칠 맞아요. 지나서 이렇게 네. 구조된 사례도 있고 그렇던데
저희가 그 일본하고의 국가 간의 관계는 관계고 그렇죠. 또 민간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네. 지원 사업들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으로 그런 것 보입니다.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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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떠세요? 그 새로 오픈하신 그 우리 센터 인구센터? 네, 인구문화센터의 이제 부설로 저희가 인구문제연구소까지 같이 하게 됐고요. 센터에서 연구소까지. 부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의 문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네. 인구문제연구소라는 말도 적절할 것 같아서 저희가 곁들여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열흘 됐습니다. 연구 활동도 하겠다는 거죠. 전문가들을 센터에서. 모시고 예. 연구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0.7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또 우리 출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문제가 개선되면 훨씬 더 네.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신청곡은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신청곡은 조용필의 들꽃을 신청하겠습니다. 뭐 더 하고 싶은 네. 얘기 있으십니까? 이제 그 인구 문제에 관련된 거를 이번 지방 시대 때 최미루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다. 균형 발전, 지방 소멸, 저출산, 연초에 한해서 설계하면서 그 각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철도나 공항 등의 몇 조 원을 쓰지만 인구가 없으면 이 시설이 무슨 의미인가? 네. 우리나라 인프라 중에 인프라는 인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없으면 철도가 무슨 소용이냐? 국가적으로 지방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인구를 인프라 중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톡보님 앞으로 그 인구와 관련된 정보 한 가지씩 꼭 가져오셔서 그럴까요? 네.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 난임 부부에 대한 그 네, 시술 맞습니다.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걸 이렇게 바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 네. 근데 이제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보다 보면은 맞습니다. 또 아이를 낳기를 너무 소망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서 예, 힘들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용필의 들꽃 들으면서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조용필의 들꽃 듣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코너 우리 지역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세종 경제 권호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호주입니다. 예, 오늘은 누구 모시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지역구 의원이신데요. 예. 소정리 또 전이면 전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님을 모시고 브리핑을 하러 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미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카페 여미전 카드처럼 유용한 시연이 되고자 노력하는 여미전 시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떤 사연 이야기? 오늘은 해볼까요? 그 여미전 의원님께서 이제 5분 발언한 거하고 네. 조례를 발의한 거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하려 합니다. 네. 그 우리 여미전 의원님이 이제 세종 호수공원에 소녀상 조례를 만들었어요. 네. 예산까지 확보해서 했는데 그게 좀 이슈가 된 게 있어가지고 네. 그 세종시 호수공원에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의원님? 네, 소녀상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고 네. 그래서 건립이 된 그 조형물인데요. 네. 뭐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우리의 대한민국의 아픔이 여려 있는 조형물인데 네. 작년 3월 1일 날 조형물이 훼손되는 이제 옷과 망토가 찢어지는 네.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고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 전용 감수의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네. 어떠한 분이 그렇게 훼손을 했는지 어떤 시각에 했는지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 전용 카메라가 설치가 필요하다. 관리 감독이 좀 더 철저하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을 시켰었고 예.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작년 8월경에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용 CCTV를 설치했고 어제 집행부 확인하니까 정확하게 또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관리 감독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것과 관련돼서 시각이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이걸 왜 하냐? 네. 예산을 들여서 세금으로 네. 그리고 일반인들이 돈을 모금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왜 해야 되나?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설치물에 대해서 우리 역사적 사건과 관련돼서 더 확장하는 그런 논의 구조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때 제 당시 취재할 때 이제 시민들이 제보를 해준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아니 거기 호수공원 안에는 어차피 호수공원 자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유난히 거기다가 카메라를 2대를 설치해가지고 하면 관리했는데 비용도 또 계속 들어가야 되고 예. 또 그거를 그 공무원들이 계속 지켜봐야 되잖아요. 근데 호수공원 내에 그런 동상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만약에 누가 와서 살짝 훼손이 되면 또 거기다도 집중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냐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오고 가고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정치적 이런 사회적 쟁점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쟁점이 있을 때 우리가 논의도 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것만 강조해야 될 게 아니고 공론의 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한테 이렇게 조례만 만들지 말고 토론도 하고 이런 문화제도 시라든지 의회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의원님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도 이뤄가는 건 어떤가라는 얘기를 좀 제시해보고 싶은데 어떤가요? 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세종시에는 조형물이 참 많죠. 그러면 네. 그런 세종시에서 건립한 조형물은 조형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관리가 되고 네. 다만 소녀상은 조형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된 대상은 또 아니에요. 예. 아닌 상태였는데 이것은 오로지 그냥 다른 조형물과 다르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네. 그 우리의 대한민국의 아픔을 기리고자 해서 만든 의미 있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된 조례를 다시 만든 부분이 있었었고 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것인 것만큼 법적 체제적 논리로 예. 따지면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볼 네, 때는 네, 근데 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라고 선출직 의원도 네. 필요한 거고 네. 선출직 우리 시장님도 필요한 거죠. 네. 우리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맞아요. 예. 이 국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일들을 행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네.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논란이 있는 거가 당연하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일이니까. 처음에 이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어떤 논란이 있어도 네. 필요하다면 또 과감하게 또 긍정적인 쪽으로 가져. 할 수 있는 그러면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문부장님은 그래서 기사를 쓰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예. 동의를 해서 아니, 동의보다는 그 동의보다는 찬반이 뒤로 빼세요? 찬반이 있기 때문에 찬반이 있기 때문에 왜 여기 숟가락 올렸다가 뒤로 빼세요? 왜? 발을 담궈야지. 그래서 근데 또 어떤 시민들 의견에도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 네. 동상에다가 모자나 뭐 목도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속품이잖아요.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그 동상이기 그냥 때문에 마음인 거죠. 마음이죠. 예, 그냥 사람의 감정이입을 해서 그렇죠. 그런 따뜻한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건 간에 그런 게 세종시에서 찬반 이슈가 있다는 자체가 예. 또 우리 세종시가 또 발전하는데 이바지하는 저는 거 아닌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예, 저도 그래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치지 서로가 않고 예. 그냥 쭉 가는 거는 독재나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의견. 예, 그래서 예.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네, 다음 소식 할까요? 다음은 그 우리 여미전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그 네. 우리 여민전을 사용하라. 여민전. 여민전. 네. 네. 세종시 지역 화폐죠.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우리 세종시가 네. 뭐 전체적으로 난방비가 막 폭등했어요. 예, 날씨가 예. 춥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가구당 20만 원씩 지역 화폐 연민전을 좀 지원하자. 예. 시장님한테 5분 발언으로 건의를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나? 지금 예. 저도 지금 어떻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었고요. 네. 그 보편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난방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차성이 저소득층이나 일부 어려운 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세종 시민 전체 다 어려워요. 아파트 그러니까. 평수 넓은 데 살아도 너무 새 사는 어렵습니다. 사람도 많고 너무 어렵습니다. 다 그래서 부자 아니에요. 대전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 가지고 있다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세입자들이 많아서 우리가 맞습니다. 예. 예, 시장님한테 보편적인 복지로 20만 원씩 가구당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집행부랑 논의를 해봤었는데요. 뭐 예산상 항상 하는 얘기가 예산 구조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일 하라고 선출직이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어려운 주민들에게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한번 해보자 해서 계속 집행부는 이제 시장님의 뜻을 반영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최소 10만 원까지라도 해야 된다. 네. 이건 의제의 문제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데 예산을 투입하는 돈을 보편적 복지로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네. 보니까요. 네. 우리 농어촌 지역에 네. 읍단위에 보면은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러셨는데 지금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 재산이 많으셔도 네. 따뜻하게 안 사세요. 네. 춥게 맞아요. 아껴 현금이 잘 안 들고 맞아요. 그리고 돈을 어려워서. 아껴야 된다고 생각이 지배적이시라서 맞아요. 이분들이 진짜 지원금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저는. 부자라고 땅이 많다고 해서 현금이 도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건물주라고 해서 건물에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저는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가 네.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저의 바라보는 관점하고 시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 온도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종시가 생각보다 부유하지는 않아요. 예.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때 당시 우리 연민전 의원님이 예. 그 파주시하고 예. 세종시를 비교한 도표가 있어가지고 예.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파주시는 다음부터는 그래프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겠네. 보면 모든 예. 대상을 모든 가구에 21만 8천 가구에 대해서 약 444억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요. 예. 근데 우리 세종시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뭐 4,965가구, 차상위 계층이 1,056가구가 되는데도
약 한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지원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23년도 본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파주는 아유. 1조 9,543억 원이고 우리 세종시는 2조 1,472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네. 약 1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도 그걸 네. 집행부에서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파주는 440억 원을 44억 원을 했고 세종은 12억 원을 했다. 안 해줬다는 이거 거죠. 확실하게 12억.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 자료는 맞는 제가 거예요? 네, 자료를 파악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미정 의원님 한 거를 저희가 이제 갖다가 예. 이제 아니 더 가난한 파주시는 해줬는데 저렇게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 역시 몇 배야? 40배를 했네. 그 집행부에서 예산상의 문제라고 했을 때 예. 저표를 얘기하면서 저건 의지의 문제다. 그렇죠. 다른 데 쓴 거지. 예, 더 예산이 없는 파주시에서도 했는데 1조 9천억 세종시에서 세종시는 2조가 2조 1천억을 갖고 있는 예산이고 예. 파주시 같은 경우 1조 9천억 9천억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440억 전체적인 보편적 복지를 했고 예. 세종시는 일부 차상위 저소득층에게만 했다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다. 그렇네요. 예, 시장님 좀 반영 좀 해주십시오. 이거 도표만 봐도 사실은 진짜 추워요. 추워요. 네. 춥네. 추워요. 경제적 춥습니다. 돈벌이도 안 되고. 근데 이럴 때 사실은 우리 지역구 원래 비례대표시거든요. 네. 좀 강하게 좀 어필을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역구 비례대표는 뭐예요? 아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로 이제 되셨다고. 네. 비례대표인데 지역구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또 거죠? 계시는. 네, 그런 거죠. 본인이 마음으로 선정해서. 그래도 사실 이 정도 도표를 가지고 이 정도로 자료를 가지면 집행부를 충분히 설득을 시킬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분이 좀 아쉽기도 해요. 보면. 좀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박차게 세게 밀고 나갔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도 있기는 한데요.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예. 시에서도 뭐 너무 압박감을 받아가서 네. 이 힘에 밀려서 내가 한다 이런 거 별로 모양새도 좋지 않으니까 네. 좀 논의를 좀 더 성숙시켜서 우리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세종 FM에서 공론회 장에서 네. 사실은 토론회 한번 하시죠. 토론회를 그 시하고 해고 같이 의회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 이제 시민들 세미나도 반응도 하고. 네. 좋습니다. 들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예.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왜냐면 한번 시민들은 하시죠. 사실 모르거든요. 여미전 의원님 이런 거를 발의했는데 이런 거를 5분 발언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를 우리 못했다. 설 전에 한번 뭐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설 맞이하시는 분들한테 따뜻한 메시지가 좀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기반을 좀 만들어 보시죠. 네. 예, 다음 코너. 예. 다음에는 그 또 여미전 의원님이 그 세종 추제 때 작년이죠. 네, 그 뭐 부상은 33명 정도 부상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어요. 네, 세종 호수공원이죠. 중앙공원에서 그래서 예, 예. 그거를 좀 확보를 해라. 안전을 확보해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또 5분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됐나 저희가 기사를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세종시청에서 어떤 식으로 안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예, 그거 간단하게 하고 의원님이 준비한 내용 두 가지 얘기 좀 네. 해주세요. 네, 이 얘기를 하게 된 발단은 잘 네. 아시겠지만 작년에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예, 그 관련하면서 그 행사 때의 안전에 대한 그 계획과 수립 그리고 그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5분 발언했고요. 다행히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네. 세종시 현재 축제하는 곳에는 철저하게 안전 수칙에 의거해서 관리 감독하고 그 지켜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 행사를 많이 해보고 그렇지만은 이런 안전 관리는 그 안에 컨트롤 타워가 네,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안전에서 마음을 쓰고 있느냐 네, 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구성원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신경을 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에 조금 소홀하면은 전체가 느슨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요거 하면서 네. 생각났던 것이 호수공원에서 우리 코로나 지나고 첫 그 행사 세종 축제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정말
어느 누군가가 앞에서 넘어지면 압사하겠구나라는 진짜 사람 그 물리면은 정말 겁나요. 겁이 진짜. 나더라고요. 저도 그때 행사 때 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저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들더라고요. 군중이 몰려 있을 때 한 곳이 뚫리면은 네. 그쪽으로 사람들이 쭉 몰리는데 네. 진짜 막을 수 없어요. 저도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좀 뜨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여 의원님께 이런 거를 또 발의를 하고 또 해서 네. 안전수칙의 계획을 많이 시에 집행부에서 실행을 했다니까 상당히 보기 좋네요. 네. 다음 시 저소득 주민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시의원이 된 지 이제 만 2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요. 네. 시의원 입성하고 한 7월, 8월쯤 됐었을 때 22년 8월쯤 이메일이 한 통 왔어요. 네. 어떤 70대 그 기초수급자 노인이라고 하시면서 본인 소개를 하셨는데 그 저소득이라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았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지원이 끊겼대요. 네. 그래서 6개월 이상 미납이 돼버리면 병원을 못 가는데 당신이 몸이 안 좋은데 병원을 못 갈 일이 가지 못하게 생겼다. 네. 이거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거 빨리 좀 지원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라는 이메일을 보내셔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제가 이제 현재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실제 조례가 중지된 상태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둘러서 그 이제 1만 원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었는데 네. 저소득층 1만 원만 지원해 주는데 이게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소득은 똑같은데 그 적용하는 기준이 바뀌니까 1만 원에서 14,000원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받았던 분들이 배제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럼 제가 적용이 된 거죠? 네, 조례 개정을 아. 했고요. 금액은 얼마 안 하는데 개별적으로는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네요. 이게 최저보험료로 1만 원, 이게 가격대 10,000원, 뭐 15,000원 이렇게 기준을 네. 정했다가 그 18년도 7월 1일에 보험료 부과 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최저보험료라는 것을 적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0,000원인 분이 13,430원이 기준이 되고 예. 보험료 수가가 올라간 거죠. 보험료 예, 인상이 되다 그러면서 보니까 수가도 올라가면서 빠지게 되고. 네네. 그랬네요. 아까 좀 전에 그 백화점에서 봤던 사진이 있잖아요. 저 카메라도 한번 비춰주죠. 아, 네. 그거를 그때 당시 그걸 하면서 요거 지금 현재 이걸 어디다 이렇게. 비춰드려요? 저쪽 카메라 저기. 이렇게 예, 보여드려야 예, 되나요? 예. 이렇게요? 지금 현 의장님하고 네, 이렇게 한번 보이나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갖고선 또 찍었다고 그 감사패까지 받았다고 지금.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국민보험공단에서 우수기관 감사패 다음 주에 네. 그거예요. 네. 저는 이게 이제 이메일이 와서 제가 네. 이분들 어려운 분들의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저소득층 분들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해주겠다 하고 이제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한 3,000명 되는 분들이 이제 지원을 받게 됐는데 저는 이것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끝난 어느 줄 날 알았는데. 네, 끝난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사장님이 감사패를 의회에 수여한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나 하고 이제 갔더니 차담에서 하신 얘기가 보험료 수가가 올라가니까 이 미납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걱정을 해서 시청이랑 의회에 쫓아다니시면서 이 법을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니셨대요. 아, 거긴 따로 이렇게 따로 하셨는데. 예. 하셨는데 그 전때 의원님하고 연계가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조례 개정해주는 사례가 없었다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봤더니 제가 이제 이거 이런 일 발생하면요 바로 연락 주세요. 출연해가지고 같이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좀 네. 합시다.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니 기사를 다 많이 써줬는데 왜 이 기사를 안 써줬습니까? 이제 이랬는데 저희는 몰랐어요 사실은. 예. 네, 저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릴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예. 권호주 본부장님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우리 여미전 의원님이 말을 좀 적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 얘기해 주시죠. 아, 네. 이런 기회에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세종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앞서 인사드린 것처럼 지역 카페 여민정 카드처럼 유용한 시연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여민정 카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종 시민에게 유익한 카드인 것처럼 저 역시 세종 시민에게 그냥 시의원 배지 다른 의원이 아니고 유용하고 유익한 의원이 되고자 노력할 거고요. 부족한 거 많지만 좀 많이 경청하고 시민들과 소통해서 더 발전하는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격려와 응원 그리고 질책도 부탁드립니다.
예, 여민전 얘기가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타 시도에서는 부러워하더라고요. 아, 예산이 다 깎였는데 네. 세종시만 잘 유지돼서 좋다고 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신청곡 뭐죠? 네. 제가 그대여 걱정 말아요. 예, 걱정 네. 말아요. 전인권의 네. 네. 예. 네. 뭐 본부장님 뭐 얘기 있어요? 특별하게 없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우리 여미전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네. 들으면서 다음 네.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야.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이에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힘든 얘기들 모두 그대야. 그대의 탓으로 훌훌 떨어버리고. 예, 이어지는 코너 지역의 정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아, 요즘 뭐 합종 연행, 합종 연행. 탈당, 네, 입당, 네, 쪼개지고 예, 만들고 막 네. 그런 아주 없을 것 같았는데 네. 생겼어요. 네, 예. 혼란의 시대입니다. 예, 예. 올해 총선이 있죠. 네. 올해 4월 10일이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의 날입니다. 네, 특히 이제 대전, 충남, 세종, 특히 충청권이라고 칭하는데요. 네, 거기에서 아주 주자들이 막 합종 연행하고 있고 탈당도 하고 입당도 하고 또 출마 선언도 하고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요즘 이제 공천심사위원회, 뭐 공천관리위원회, 뭐 각 당이 비슷한 공천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생겼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국힘당도 이제 네. 그 룰이 좀 윤곽이 나왔어요. 네, 이제 예. 얼추 나왔습니다. 아주 확정은 안 확정되고 됐고, 미세하게 예. 되진 않았지만 큰 얼개가 나왔다고 하죠. 예,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국힘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혁신하겠다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로 규칙 사유가 있는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국힘당 규칙 사유가 있는 곳이 충청권에서는 대전 중구청장이 예. 있고요. 그다음에 곧 이번 25일에 아마 대법 판결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아산의 시장, 아산시장도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지금 재법에 판결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될까요? 근데 알 수 없죠. 지금 당선 무효이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공천을 안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준비한 사람들 많던데. 그래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청권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그 저 위에 중앙당 또 중앙에서 볼 때는 네. 이 지역에 있는 한 구청장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보입니다. 국회의원도 한석 정도 날릴 수도 있어요. 예, 예. 중앙당이 큰 정치 파람. 전국 그 정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네네. 희생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바둑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둑판에서 대마가 죽을 지경에 오면은 예. 집 확보해놓은 거 조그만한 거 날려버립니다. 예. 대마 살리기 위해서. 그렇듯이 지역구도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우리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 대전 서우갑 예. 거기 불출마 선언을 하셨죠. 국회의장 하셨던 우리 박병석 의장님. 박병석 의장님. 그다음에 예. 탈당한 전 의장님. 탈당한 유성을 예. 이상민 의원 탈당한 유성을 지역. 예.
그다음에 불출마 선언한 세종시 갑 홍성국 예. 의원 불출마 선언한 세종시 갑, 그다음에 박완주 의원이 탈당한 천안시 예. 을, 예. 그리고 역시 김종민 의원이 탈당한 논산, 금산, 계룡 선거구가 예. 민주당에서는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요. 네네. 그래서 서가 뭐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다들 공천 정책의 공천 규정의 방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전략 공천도 됐고 논산은 전략 공천 안 해도 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거기는 한 분 나와 계시죠, 예, 대항마가. 그전 시장을 하셨고 그래서 네, 황명선 전 예, 시장께서 지지율도 높고 그래서 뭐 무난히 전략 공천 지역이지만 아마 원칙적으로 했을 겁니다. 원칙적으로 굳이 전략 공천을 안 해도 될 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로 일단은 전략 공천에 대한 지역에 대한 지역은 기준은 탈당 및 불출마 선언 네. 한 지역을 일괄적으로 다 포함시켜 놓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또 선별하겠죠. 예. 선별 특히 이제 유성을 같은 경우에는 탈당해서 국힘당으로 간 이상민 의원, 5선의 이상민 의원을 누가 주저앉힐 수 있느냐, 네. 그걸 보고 판단하겠죠. 예, 다음 세종시 여기에 소비 전국 1위 어떤 이거 내용이죠? 참 상당히 문제가 크죠. 수도권 집중, 정치, 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이 대한민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서울로 다 집중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세종시에서 돈을 벌어서 수도권에 가 쓰는 겁니다. 서울 가 쓰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세종시에는 정부 청사가 네. 있지 않습니까? 예. 또는 뭐 기타 준 기관도 많고 공공기관 많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몸만 와서 또는 출퇴근을 하면서 본가는 서울에 다 있는 겁니다. 그 주소를 이전하신 분들 중에서도 네. 생활 근거지는 실제로 보면은 가족들은 서울에서 네, 사시는 네.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생활 근거지는 서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울 가 돈을 쓰는 겁니다. 가족이 돈을 쓰는 거예요. 월급은 여기서 받는데 네. 소득세도 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나 뭐 일반 그러니까 와이프라든지 자녀들은 서울에 있고 네. 본인은 여기 계시고 네. 또 아니면은 여자분이 저기 세종에 있다가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이렇게 네네. 쓰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위입니다. 세종시가. 근데 그걸 나쁘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있다.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입장을 볼 때는 지역에서 버는 돈은 지역에서 쓰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정책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문화라든가 기타 소비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죠. 이 41.5%예요.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 네. 어쨌든 그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수치네요. 왜 그러냐면은 네. 세종시에서 돈을 벌어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권이 서울이에요. 다 네. 서울과 돈을 쓰는 것이고 또 인천은 2위입니다. 역설적으로. 네. 왜 그러냐? 인천하고 서울하고 가까워요. 전철만 타면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돈을 벌어서 인천에 와서 아니죠. 인천에서 돈을 벌어서 서울과 쓰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천에도 여러 공단도 있고 네. 그런 생산 시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이. 인천과 서울은 같은 도시 아닌가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통칭하는데 네. 보편적으로 이제 시도를 구분할 경우에는 인천에서 벌어서 서울과 쓰는 예, 것이고 예. 세종에서 벌어서 서울과 쓰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서는 이런 지표를 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유인 효과, 흡인 효과를 해야 된다. 즉 여기 좀 전에 우리 이것도 재밌는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상당한 거죠. 매우 큰 거죠. 예. 이게 좀 전에 우리 그 여민전 의원 여미전. 여민전 예. 그 여민전 의원이 다녀가셨습니다마는 세종에 여민전이라고 하는 지역 화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거 네.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역사랑 기부제. 네 그분들이 세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종에서 생산을 하시고 세종에서 부가가치를 올리시는 분들이 이것을 세종에서 쓸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건 지역화폐 일종이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뭐 데이터상으로 그 지역에서의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상당한 도움이 되죠. 네. 네. 네, 그래서 꼭 필요하다. 또는 세종에 그런 돈을 쓸 수 있는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야 된다. 네, 생각했습니다. 예, 여성 긴급 전화 1366 네, 어떤 겁니까? 이건 뭐 전국 시도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지자체 시도에서 다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데 세종에는 이제 제일 늦게 이 광역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2억 7천 정도, 예. 그리고 시비가 5억 4천 정도가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약 한 100여 평 규모로 해서 사무 공간, 그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그다음에 긴급하게 구호해서 단기간 동안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쉼터? 네, 쉼터 쉼터로, 그렇게 있어서 우리 그 가정 폭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여성들이 네. 잠시 피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 아이고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예. 예, 다음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 네, 갈등이 이게 있어요? 지금 대전에서는 상당히 핫하죠. 대전의 지하상가가 역전 지하상가와 중앙로 지하상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때 천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앙로 지하상가인데 네. 중앙로 지하상가가 한 300여 점포가 300여 개가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동서관통으로 해가지고 1987년도에 착공을 해서 1994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준공할 당시에 그 입점하는 업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관리 운영을 맡겼었거든요. 예. 시에서 이제 위탁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재계약해서 30년이 흐른 거예요. 예.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하면 30년 안에 30년 내까지는 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위탁하고 위임할 수가 있지만 30년이 지나면은 다시 이거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 관리 운영권을 위탁했던 거를 회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자기네 것은 아닌데 그 사업자 입장 볼 때는 자기네 것은 아닌데 어쨌든 본인들이 사고 팔았어요. 예. 권리금 비슷하게 해서. 그런데 그런 권한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다. 재산상의 손실이네요. 네. 있습니다. 네네. 네, 다음 우리 세종시 한솔 아파트 한돌동 아파트 화재 네, 관련된 아주 얘기. 예,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일요일 밤이었죠. 11시 정도에. 네. 그때 청천변역 같은 그 아파트 화재로 해서 예. 일가족 3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예. 근데 안타깝습니다. 네,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게 실화냐 뭐 했다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휘발유통이 뭐 그 기름통이 발견됐답니다. 그래서 네. 자살로 예. 지금 판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아직 안타까운 확정은 안 마음이고요. 됐죠. 예, 자살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네네, 있다. 지금 조사가 지금 예, 진행되고 조사가 있으니까 진행되고 그쪽으로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안타깝고 앞으로 이렇게 어려웠고 힘들 때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 이웃이 됐고 관심 가져야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더 많은데 어떡하지? 예, 또 다음 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겠네요. 코너 시간을 늘리든지.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 총선이 얼마 남았는데 네.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네. 예,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예, 들으면서 우리 유권자들도 잘못된 만남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잘된 만남, 멋진 만남, 좋은 만남으로 예. 우리 선량들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만남이 돼서 시민들하고도 좋은 국민과, 만남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